다음으로 많이 문제되고 있는 것이 보증채무입니다. 출자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인 토지 건물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근저당의 목적이 된 대출금이 개인 사업체로 입금되어 사업용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당연히 부채로 공제되어야 하면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해 사업장의 사업과 무관하게 발생한 대출금에 대한 근저당 설정인 경우, 예를 들면 임대사업용 부동산인 토지 건물을 담보로 개인 사업자의 주택이나 기타 당해 사업과 무관한 다른 용도의 차입금에 담보로 제공된 경우입니다. 이러한 토지 건물을 현물 출자하게 되면 법원에서 출자하는 토지 건물이 감정평가액에서 당해 물상 보증 채무액을 차감하여 평가하게 되고, 이를 기준으로 자본금을 설정할 것을 인가하게 됩니다. 즉 감정평가액이 30억 원인 토지 건물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데 당해 토지 건물에 다른 용도의 차입금 10억 원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 법원의 인가는 감정평가액에서 차입금 10억 원을 차감하여 재산 가치를 평가하게 되고, 이를 기준으로 자본금을 20억 원으로 인가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신설법인은 토지 건물을 30억으로 계상하고 자본금은 법원에서 20억 원으로 인가하였기 때문에 20억을 계상하고, 물상보증 채무는 법인이 부채를 인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머지 금액 10억 원을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계상하게 됩니다. 전환사업자는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의 입장에서 보면 순자산가액은 30억 원이고 신설법인의 자본금은 상법상 액면가액의 합계액이므로 20억 원입니다. 따라서 세무서는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전환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여 2월 공제 특례를 배제하게 됩니다. 전환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려면 이미 물상보증채무에 제공되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 해제하여 현물 출자하여야 하나, 담보로 제공할 물건이 없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많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오랫동안 세무서와 납세자 간의 다툼이 있었고, 법원 및 조세심판원에서의 납세자의 승소도 이어지다 보니 현재는 과세관청이 예규를 변경하여 개인 사업자가 법원으로부터 물상보증채무액을 현물 출자액에서 공제하여 자본금으로 인정받아 물상보증채무액을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물상보증채무액을 순자산가액 계산 시 공제하는 부채에 해당한다고 유권 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결과는 동일하지만 위의 해석은 논리적으로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전환법인이 장부에 부채를 계상하지도 않았는데 이를 순자산가액 계산 시 법인이 부채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또한 법인은 발생하지도 않은 미래의 우발 채무를 법인의 부채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는데요. 이러한 해석의 원인은 신설법인의 자본금의 범위를 전환사업자가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주식 발행 초과금을 자본금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우발 채무를 법인의 부채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보다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환사업자가 간과하기 쉬운 또 다른 문제로는 법인 전환 시 은행 차입금을 부채로 현물 출자하고 법인 전환 후에 사업자는 은행에 대출자의 명의를 법인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은행의 내부 규정상 법인으로 대출자의 명의를 변경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사례를 하나 살펴보면 민법 454조 1항에서는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여 채무자인 청구인이 쟁점 부채를 제3자인 쟁점법인에게 승계하려는 경우 쟁점 부채의 승계 또는 인수의 효과는 채권자인 은행의 승낙이 있어야 발생하게 되는데, 은행이 쟁점 부채를 법인이 승계 또는 인수하는 것에 대하여 승낙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 부채는 청구인의 부채로 보여 쟁점 법인의 자산에서 차감되는 법인의 부채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전환 법인의 자본금이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므로 2월 과세 특례 적용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심판예입니다. 세법상의 실질과세 원칙에 불구하고 민법상의 규정을 이유로 2월 과세 특례 적용을 부인한 것입니다. 물론 비슷한 사안에 대하여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2월 과세 특례를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은행 내부 규정상 신설법인의 명의로 근저당 채무에 대한 변경 등기를 하지 못하였으나 쟁점 채무가 현물 출자 약정서에 신설법인이 인수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전환 법인의 재무제표에도 기재되어 있는 점, 또 이자 비용이 신설법인이 부담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설법인이 실질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 사례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무서와 다툼이 있어 일단 과세되고 나면 추후 불복 과정을 통하여 경정받는다 하더라도 그동안의 어려움은 납세자의 몫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은행과 대출 명의 변경이 가능한지 꼭 체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하였을 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물 출자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하는 경우 영업권을 현물 출자하거나 또는 현금 출자를 병행 출자하여 전환 사업자의 자본금이 영업권 현물 출자 금액과 병행 출자한 현금 출자 금액만큼 순자산가액보다 크게 함으로써 전환 법인의 자본금이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는 예상치 못한 위험에 완충지대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법률의 해석을 보수적으로 해석하고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잘 파악하여 가장 안전한 방법을 심사숙고하고 전환 과정에서 납세자와 긴밀히 소통하는 세무 전문가를 선택하시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2월 과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2월 과세는 납세자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어 법인에게 전가되는 것이므로 납세자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현물 출자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신고시까지 신규 설립 법인과 함께 2월 과세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하면 2월 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해 양도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개인 지방소득세도 2월 과세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신규 설립법인과 함께 2월 과세 적용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개인 지방소득세에 대한 2월 과세 신청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또 현물 출자에 의한 법인 전환에서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여 등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구청장에게 취득세 감면 확인서를 받아 등기 신청 시 제출하시면 취득세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후 관리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살펴본 2월 과세에 대하여는 세무서는 5년간 사후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 사후관리 규정 때문에 이월과세를 절세의 방법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빨리 법인 전환을 하고 빨리빨리 이 사후관리 기간 5년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물론 50% 미만의 범위 내에서는 처분하여도 상관없지만 절세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이월과세의 부채 공제를 활용하려면 반드시 5년의 사후 관리 기간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주특법 32조 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 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특법 32조 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 등기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2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2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조문은 두 개의 호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1호에서는 전환 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내용이고 2호는 전환 사업자, 즉 양도소득세를 2월과세 받은 개인에 대한 사후관리 내용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세법상 조세특례를 적용해 주면서 사후관리가 가장 약한 곳이 주특법 32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법 조항을 살펴보면 전환법인에 대한 사후관리인데요. 전환법인이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이 50%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취소합니다. 요 내용에 대해서는 위의 내용은 읽어보시면 될 듯 하고요. 가장 중요한 사항은 법인이 현물 출자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50% 이상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또는 다른 사업, 즉 소비성 서비스업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는 반대로 얘기하면 50% 미만은 5년 이내에 처분하여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50% 이상 처분의 판단 기준은 동업하던 여러 명의 사업자, 예를 들어서 이제 공동사업을 하던 사업자로부터 현물 출자받은 경우 전환법인이 여러 명의 출자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용 고정자산 전체의 승계받을 당시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갑 출자액 10억, 을 출자액 8억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전환 당시 갑의 2월과세액은 3억, 을의 2월과세액은 2억 원인 경우 법인 전환 후 5년 이내에 을이 출자한 사업용 고정자산 8억짜리를 10억 원에 법인이 매각하면 주특법 32조 5항 1호의 전환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판단은 승계받은 사업용 고정자산 전체가액인 18억 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50% 미만 처분한 경우이고 따라서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후관리 위반이 아니고요. 둘째, 출자자인 갑과 을은 법인 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지 않았으므로 개인에 대한 사후관리 위반도 아닙니다. 따라서 사후관리 요건 위반으로 2월 과세액이 추징되지 아니하고 다만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양도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2월 과세액 2억과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각 차익 2억 원에 대한 두 법인세를 합한 금액을 법인이 법인세로 납부하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전환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입니다. 전환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의 핵심적인 내용은 2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 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듯 하고요. 갑과 을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다가 각각 소유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 전환함으로써 양도소득세 2월 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2월 과세액은 각 거주자별로 계산하게 됩니다. 또 조특법 32조 5항 2호의 법인 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였는가의 여부 또한 거주자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갑이 자신이 취득한 전환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한 경우 갑의 2월 과세액을 양도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지만 을의 2월 과세액은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갑이 자신이 취득한 전환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한 경우 갑의 2월 과세액을 양도한 달이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지만 을의 2월 과세액은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즉 50% 이상 처분하였는지 여부 또한 거주자 각자가 취득한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거주자가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는 예외적인 규정은 법 규정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마지막에 조특법 30조의 6에 따른 가업 승계 주식에 대한 과세 특례 제도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동제도는 개인 사업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고 법인 사업자의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데요. 동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법인 전환을 하게 되면 2월 과세의 사후관리 규정에 막혀서 개인 사업주가 사전 가업 승계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동안 과세관청의 유권 해석에서도 가업 승계 주식의 증여도 주식의 처분으로 보아 2월 과세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었으나 상기 6의 규정이 신설됨으로 인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세 지원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양도소득세 및 이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2월 과세 적용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32조의 주요 내용은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에 대해서 2월 과세를 적용해 주겠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2월 과세에 대해서는 이미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취득세의 감면입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57조의 4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면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32조에 따른 현물 출자 또는 사업양도 양수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 다만 여기 통계법 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부동산 공급업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을 하지 않습니다. 이 외의 다른 규정은 2월 과세 규정과 대부분 동일합니다. 따라서 적용 대상 업종이 소비성 서비스업은 조세특례제한법 32조에서 제외하였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57조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업종을 제외하고는 취득세 50% 감면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인 전환에 해당하는 경우 전환하는 업무용 차량, 등록 건설 기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되는데 그 경우에 취득세도 50%를 감면합니다. 따라서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을 법인으로 소유권 이전 신청하는 경우 승용차는 7%, 화물차의 경우에는 5%의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에 대하여는 해당 자산의 취득세율의 2%를 차감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세 상당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이 감면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지방교육세가 감면되는 결과가 됩니다. 셋째,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20%, 취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을 2%로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의 10%를 농어촌 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규정이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법에서는 특별시 및 광역시 이외의 지역에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4.5%, 토지 이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에는 시가표준액의 1.8%에 상당하는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가표준액이라고 하면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를 말하고요. 건물의 경우에는 구조, 용도, 위치, 잔가율 등을 고려하여 행안부 장관이 고시하는 신축 가격 기준액을 말합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별표에서는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현물 출자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을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가로에 보시면 자본금이 종전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하여 법마다 적용 기준이 조금씩 다른데요. 개별법상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을 적용할 때의 조특법상 중소기업의 범위에서는 부동산 임대업과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공급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조특법 32조의 2월 과세 특례에서는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업 및 공급업도 해당 업종, 즉 2월 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업종에 해당합니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 120조의 법인 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분 개인 지방소득세의 2월 과세 규정에서는 대부분의 규정이 조특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소비성 서비스업은 제외하되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도 적용 대상이 됩니다. 지방세 특례제법 57조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간 통합에 따른 취득세의 50% 감면 및 조특법 32조에 따른 법인 전환 시 취득세 50% 감면 규정에서는 소비성 서비스업은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제외하고 있고 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법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 57조의 2에서 업종 제외하였습니다. 따라서 소비성 서비스업, 부동산 공급업, 부동산 임대업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법 8조에서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규정이 있는데요.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사업자에 한하여 적용하므로 중소기업 기본법에서는 업종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소비성 서비스업, 부동산 공급업, 부동산 임대업에 대하여도 채권 매입에 대해서, 즉 현물 출자하는 경우의 부동산 취득 등기에 대한 채권 매입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의 평가 시 상증법 63조 3항에 의하여
최대 주주의 주식에 대한 20% 할증평가 규정의 적용에서 중소기업 기본법 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주식은 할증평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용 대상에 업종 제한이 없고, 따라서 부동산 임대법인의 최대 주주 주식을 평가할 때도 매출액 등의 기준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할증평가하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적용되려면 대부분 구비서류로 중소기업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에서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국민주택 채권 매입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본금이 종전사업자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즉 요 규정이죠. 자본금이 종전사업자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규정은 조특법 32조가 개정되기 전의 규정인데, 국민주택기금법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른 법률 개정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로 보이지만, 어찌되었건 이게 현재의 규정이므로 1년간의 월말 순자산가액을 구하여 12개월 평균액을 계산하고 현물 출자자의 자본금이 1년간 평균액보다 많아야 매입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월말 순자산가액의 계산은 개인기업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하고요. 부동산에 대한 시가로 계산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은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적용 대상이 조특법과 다르게 1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정하여 적용하므로 취득 시기가 1년 이하의 사업용 고정자산은 면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매입 면제 신청 구비서류는 해당 법인 설립일의 전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감정평가서 및 회계검사보고서가 포함된 검사인의 보고서와 1년간의 월말 순자산가액 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